근데 우리는 최후에 수단이 있습니다. 정의 안 되시면 뭐 암기 그렇지 그렇지. 암기하면 되지 뭐. 그죠? 이해가 안 되셔서 공부가 안 되시는 건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부터 그랬죠. 비겁한 변명이라고. 아, 있어 얘는 옛날 그저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실미도 모르죠. 실미도 아세요? 알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어저께 무한도전했어요. 어떤 분이 쳐다 무한도전이 뭐냐고. 우리 그 수강생이 2003년도생이 있었거든요. 몰라. 귀엽다고요? 나 박탈감 느끼던데. 저게 뭐냐고, 그렇게.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열심히 떠들어 놓고. 자, 보죠. 그거 했다가 이제 쪽팔려가지고. 자, 볼게요. 화면 보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 바로 실어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보면은, 자, 20X1년 7월 1일에, 자,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 물론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나오지만 전 정부보조금이라고 할게요. 예. 자, 정보보조금이고 상환 의무가 없고요.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취득할 때 그때 쏘는 게 그렇죠. 그럼 시간도 오래 걸려. 맞죠, 맞죠. 살 때 얘기해 줘 봐. 그때 쏠게. 그러면 전화해야 되잖아요. 저기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야, 우리 정부야 못 믿니? 이럴 수 있으니까. 맞죠? 일단 1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했대요. 그죠? 자고로 1번이 붕괴가 제일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가 잘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보통 예금이 차변으로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00원. 요 대변에 그렇죠. 정부 보조금 요렇게 정부 보조금. 자고 얘는 그럼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아까 보셔 아시겠지만 만약에 보통예금 계좌 안에 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요 보통예금에 있는 10,000원은 전부 다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제도는 없어져 그지예요.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 이제 2번 붕괴가 이해가 되시려면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정부 보조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계장치 취득에 정부 보조금 썼어요, 안 썼어요? 기계장치 안 샀는데? 안 샀어, 여러분들. 아니, 사용될 예정이다는 여러분들 일회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렇게 지금 일단 자산 아직 못 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산 취득에 미사용된 거예요. 아직은. 맞죠? 이 정부 보조금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러 갑니다. 이제 X2년. X2년이래. 2번 문제. 자, 보시죠. 2번. 자, 이제 산 거야. 자, X1년 7월 3일 날 기기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럼 일단 차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정보보조금을 가지고 기계장치 샀잖아요. 그럼 이제 정보보조금은 자산 취득에 미사용된 거에서 이제 7월 3일이 되면 자산 취득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붕괴해야 돼요? 자산 취득에 미사용된 정보보조금, 보통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을 까야 되는 거, 자산 취득에 사용됐으니까 얘는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이 이제 자산 취득에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차변으로 보통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이 까이는 겁니다. 되세요? 그럼 이제 자산 취득에 사용,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됐죠, 이제.
됐으니까 이제 기계 장치를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조,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시 계정이요. 임시로 잡아놨다가 실제 자산 취득에 썼을 때 걔를 까면서 이제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요키? 그러면 7월 3일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기계장치 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10,000원은 있어서 맞죠? 그래서 내 돈을 태우고 기계장치를 산 건 9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 분계도 한 2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자,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하면 존나 어렵습니다. 저는 존나라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들어봤어. 그거 존나. 요새 안 써요? 남자도 많이 씁니다. 아, 그래? 네, 정말로 많이 써요. 아무튼 여기가 우리 시험에서 네, 제일 중요한 감가상각 쪽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제로 싸우는 곳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입니다. 보죠.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 감가상각은 단기 중 취득이면 월할 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개월 미만 사용이면 1개월로 본다. 그거 기억나셔야 돼. 예. 자, 그래서 볼게요. 아까 7월 3일 날 샀잖아요. 자, 이제 12월 31일 됐고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정액법만 냅니다. 다른 방법을 내면 서로 멘탈 더 나가기 때문에. 예. 아무튼 잔존가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전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겠죠. 이렇게. 자, 공식을 대입해 보면 10만 원 빼기 잔존가치는 0. 그렇죠?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5개월 7월 3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5개월 며칠을 쓸 거예요. 그럼 며칠은 1개월 미만이고 1개월로 보니까 6개월. 그렇죠? 12분의 6 해서 10,000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요렇게?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까지는 할만해. 예. 그럼 여기 이후서부터는 조금 이제 갈립니다, 멘탈이. 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정보보조금이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정보보조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정보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잖아요.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아까로 따지면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 보전 목적이면 비용을 차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기계장치 취득이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수익 처리하거나 한 방에 비용 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왜 보조금 줬어요? 기계장치 사라고. 그러면 기계장치를 만약에 얘를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면 한 방에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왜? 기계장치를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선생님 무슨 회계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 되게 많지. 맞죠? 뭐냐면 네가 내용 연수가 효익이잖아. 5년 동안 효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가 5년 동안 이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효익을 보잖니. 그러면 관련 정보 보조금도 네가 경제적 내용 연수 5년 동안 수익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맞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승질나지만 회계 입장으로 돌리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용 연수 동안 정부 보조금을 깝니다. 까면서 수익을 일단 인식해요. 5년 동안. 아셨죠? 일단. 자, 근데 이제 정보 보조금을 까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보 보조금이 대변이니까 차변으로 까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을 5년 동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 좀 까면서. 그죠? 그럼 정보 보조금을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깝니다. 어떻게 까는지 설명해 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정보 보조금 깔끔해.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10,000원이 두 개라서 좀 제가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10,000원의 정체가 뭐냐면 정보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0,000원이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 하죠.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금액이잖아요. 그죠? 감가대상금액 할게 그냥. 요 10,000원이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비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그 회계하실 때 이런 거 배우셨죠?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중에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이 소비가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 배우시죠? 뭐 건물은 내용 연수가 20년이라고 20년 동안 수익을 계속 똑같은 금액 산출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물에 앉아가지고 처음 건물을 새로 우리 회사가 신축했어. 그럼 건물 좋으니까 야근 좀 해야지. 오케이, 좋은 것 같아. 야근해가지고 오래 있자. 그랬다가 내용수 지나서 건물이 낡았어. 야근 안 해. 나 4시에 퇴근할 거야. 이래요? 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물은 정액법만 쓰는 거야, 원칙적으로. 맞죠? 수익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예, 금액 일정하니까 비용도 예, 그냥 똑같은 금액 까자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계장치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 비품 같은 것 주로 정률법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속상각법. 왜? 그렇죠. 애가 기계장치가 초기에는 애가 쌩쌩하잖아요. 쌩쌩하니까 제품도 일찍일찍 잘 만들고 오류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제품을 되게 정상적인 상태로 많이 빠르고 신속하게 하니까 얘를 정확하게 수익을 많이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감가상각비 비용도 금액도 크게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날수록 얘가 조금씩 기계 가끔씩 이제 한 100개 만들던 게 한 2개 정도 오류도 되고. 그죠? 그러면 수익이 조금씩 창출되는 게 낮아지니까 감가상각비도 낮게 잡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 감가상각비 자체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정률법은 정률로 초기에 많이 창출하고 정액법은 수익을 계속 정액적으로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예요. 그럼 총 이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표현하면 10만 원 중에 10,000원이다라는 건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중에 올해 10%가 되는 거죠. 정액법. 원래 정액법이면 1년에 지금 5년이니까 20%씩 감가상각하잖아요. 왜 20%씩 감가상각하냐면 20% 1년을 사용하면 20%만큼 효익을 안겨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이니까 10%씩 효익을 창출해준다라는 거예요. 정액법이니까 아니라 기계장치가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효익을 1년에 20%씩 창출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6개월이니까 10%?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10%만큼 효익을 창출하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10%만큼 네가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짜증나죠?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감가상각비가 10%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10%만큼. 그죠? 요게 FM이 FM. 이거는 모든 방법에 통용되는 거. 정액이든 정률이든 연수든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할 금액 있죠. 차감할 금액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에 올해 감가상각이 된 비율. 10%만큼 수익 창출했으니 정부 보조금도 10%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래.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부 보조금을 제가 방금 정부 보조금을 5년 동안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수익 잡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까요. 비용 보전 목적이 옵니다. 비용 보전 목적.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사야 돼. 그럼 내 돈을 10억 쓴다면 10억 가지고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뭐지? 방금 뭐, 시 했는데? 아니, 누가 오줌 싼 건 아니고. 뭐, 누가 청량음료 들이키셨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샥 해가지고. 광고 찍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들.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찍는 줄 알았어. 어. 자, 협조 잘해줘야 돼, 여러분들. 협조 안 해주면 나 12시 반까지 계속 수업할 거야. 지금부터 계속. 그렇지. 잘했네? 그렇죠. 저를 너무 잘하시는, 힘들이가 멈출 거야. 그렇지. 요즘 끊으면 안 돼가지고. 그럼 10억 가지고 감가상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3억 줬대. 그럼 3억 준 이유가 아니라 10억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너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근데 우리가 정부 보조금 3억 주면은 그럼 넌 7억 가지고만 7억 가지고만 감가상각 할 수 있잖니? 그래서 감가상각비 요 10,000원 중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사례에서 요 10만 원은 요 10,000원은 우리가 전체 취득원가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취득원가 1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했잖아요. 정부가 10,000원을 왜 보조해 줬냐면 1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네 돈 쓴 9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한 비용이 덜 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한 비용 보전 목적으로 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비용 보전 목적으로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변의 감가상각비를 까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변의 감가상각비를 깝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제가 여기에 정보보조금 깔 금액은 수익을 정액법으로 창출하니까 정보보조금도 정액으로 우리가 까야 된다. 깔 금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맞죠? 근데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랑 위치를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여긴 제 영역이 아니라 구몬 선생님 영역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그 회계가 아니구나. 그렇지. 이제 직감하실 수 있으셔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분자가 요거를 이제 바꿔서 쓰면, 여기 녹색을 해볼게요. 바꿔서 쓰면, 여기가 이제 감가비가 되는 거고. 그죠? 곱하기, 여기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정부 보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응.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10,000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전체 10만 원이었고, 그죠? 정부 보조금이 10,000원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너희가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은 전체 취득원가 대비로 하면 10만 원이다. 맞죠?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건 이 전체 감가상각비 요 10,000원 중에서 맞죠? 10,000원 중에서 우리 정부가 준 10,000원은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네 돈 쓴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해 줬으니까 네 돈 쓴 9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왜 우리가 쓴 거 하면 내 돈 쓴 거지 당연히 정보 보조금 보조받은 거잖아.
그죠? 요렇게 해도 요 1,000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보보조금 깔 금액을 여기 이렇게 설명드리고 수익 창출한 형태가 녹아져 있다. 설명한 거고, 감가상각비는 비용 보전할 목적으로 정보보조금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까면서 수익을 인식한다. 비용 보전 목적이니까. 이해되셨어요? 한마디로 전체 정보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감가상각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10만 원 중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9천 원만 잡히겠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자, 근데 우리 정액법 있죠? 정액법은 간편법이라서 간편법 이것만 외우시면 돼. 간편법.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다. 좀만. 이거 있잖아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있죠. 이거 이렇게 공식도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건 산수예요. 물론 산수와 회계 결합. 우리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자, 단종같지. 근데 우리가 정액법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구하잖아요. 취득원가에서 단종가치를 빼고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할게. 가로 묶을게요.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위에 있는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치? 예.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산수?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겹쳐요? 뭐가 중복이야? 그렇죠. 분자와 분모가 공통이 취득원가, 잔존가 똑같잖아요. 그럼 요거를 없앨 수, 같은 거 얘는 없는 걸로 취급하면 돼. 그렇죠. 그럼 어떤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정액법은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그게 금액이다. 정부 보조금 깔끔하게 그냥 나와요. 정액법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돼, 이게. 정액법만 간편법이라고 해가지고, 간편법 써놨나, 내가? 안 했네? 그래서 간편법으로요, 정보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이거 쓰시면 돼. 아셨죠?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죠? 이 공식 자체가 1년치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6개월치 까는 것만 하는 거잖아. 어떻게? 여기다 12분의 6을 해야지. 맞죠? 한 번만 더. 미안해,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다. 혹시 나중에 제 거 영상 촬영하시는 분 계신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이 불쌍하게 하고 있어. 네, 애원하는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 보실게요. 그럼 결론은 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그럼 감가상각비는 퉁치면 얼마예요? 여기 감가상각비는 퉁치면 여기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원. 제가 이렇게 각각 끄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분계 끊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9,000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9,000원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용이란 게 쓴 거잖아요. 그럼 내 돈 쓴 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만 쓴 거잖아요. 10,000원은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구하실 때는 여기 9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얘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있죠. 순수한 내 돈으로 취득한 건 9만 원이니까 9만 원만 썼으니 9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 9천 원 바로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진짜로. 아셨죠? 그럼 화면 보세요. 자, 그럼 화면. 자, 여기. 그럼 아까 우리가 X1년 7월 3일 날 재무상태표는 기계장치 10만 원, 정보보조금 만 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방금 정보보조금 10,000원 중에서 1,000원 깠죠?
천원 깠잖아, 방금. 12월 30일, 여기. 여기에서 정보보조금 지금 깠잖아요. 정보보조금 깠잖아. 이렇게 차변으로. 맞죠? 그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 10,000원 추가됐지. 여긴 재무상태표. 여기 손익계산서 계정이 감가상각비는. 그죠? 그럼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이렇게? 기계장치 10만원, 전체 취득원가 10만원.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보잖아. 아직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숫자가 기계장치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재무상태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여기, 아까 여기 보세요. 구축물, 기계 다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그치? 그리고 감가상각 누객 아래에 있고 정보 빼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기계장치 전체 취득원가 10만원. 여기에서 감가상각이 누적이 10,000원 됐잖아요, 10,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10,000원 중에서 지금 여기 차변으로 1,000원 깠으니까 마이너스 9,0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연수 다 지나면 정보보조금 없어요. 다 깔 거니까. 되셨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뭐냐? 그럼 이거는 정보보조금이 이렇게 정부보조금이 있을 시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럼 정부보조금이 없을 시는 할게요. 정부보조금 없을 시. 그러면 기계장치는 9만 원이겠지. 정보보조금 없다면 9만 원 주고 샀을 거니까. 그럼 정보보조금이 없으면 이 정보보조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보조금 없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당연히 올해 첫 해연들이 9만 원이겠지. 9만 원이래. 그렇죠? 9천 원이겠지. 그렇죠? 9천 원. 그러면 이 둘이 장부 금액이 달라요? 똑같아. 8만 천 원이에요. 8만 천 원, 8만 천 똑같아.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정보보조금은 계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는 실력을 많고 못 내요. 막 주간식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정보보조금의 요게 올해 연도 말 장부가액 이렇게 하면 그냥 이딴 거 필요 없고 오른쪽처럼 순수한 취득 원가에서 우리가 순수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신 금액을 장부 금액이다라고 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몇 번 나올걸?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네. 쉬셨다가, 11시